자,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1번 자격 취소. 틀린 것을 찾아라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지문에요. 자격 취소 사유지요. 자격 취소 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자격 취소 사유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격 취소 사유. 부양자, 불황 생활하는 자는 깜빵 보내주죠. 징역, 금고 보내준다. 노숙 생활하는 자, 불황 생활하는 자는 숙식을 제공해준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자격 취득한 자,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정지 중에 일을 계속한 경우, 그다음에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거나 또 이제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형법 위반, 뱀, 사사, 횡배 요 이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을 받았을 때 자유취되지요. 자, 여기에서 1번 지문처럼요. 벌금 받았다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벌금 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지문에서 중개법 위반으로 중징자, 중개법 위반으로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의 선고를 받거나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에 대해서 집행유예 받았을 때 그때 자격이 취소되는 거거든요. 벌금 받았을 때 취소해야 된다. X. 그래서 1번이 X가 됩니다. 자, 2번 지문 시험에 늘상 나오는 거 자격 취소되었습니다. 자격증 반납해야 돼요. 반납 며칠 내에 7일 시험 늘상 나오는 거죠. 준자가 취소하고 뺏어가니까 교부한 자에게 반납을 합니다. 3번 자취생활은 5일이 보통이죠. 시험 늘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격을 취소했을 때 5일 내에 국장에게 또 다른 지도자에게 다 보고 통보 다 한다는 거. 자격 취소할 때 뭐 한다? 청문한다. 부정취득은 자격 취소 사유죠. 그죠? 부양자 징역 금고 가니까 부정취득은 당연히 자격 취소됩니다. 오, 맞는 말이에요. 1번 X. 징계법 위반일 때 징역을 받았을 때 자격이 취된다는 거. 자, 22번 갑니다. 22번 문제 가보실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토지거래 허가에서 기준 면적 기본입니다. 그래, 기준 면적. 그래서 특별한 공고가 없다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땅덩이 큰 것만 허가를 받죠. 자, 기억에 주거 60제곱미터 초과 시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 상업, 장사로 가자, 일로 와라, 15, 150. 공장 가자, 일로 와라, 15. 자, 녹지, 이태백이 놀던 녹지. 오케이. 정답은 2번 나옵니다. 2번 정답. 기본 문제. 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거래하기 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그 얘기고. 자, 기준 면적 한번 나왔으니까요. 이제 뭐가 나올 타임이에요 하면 요 기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 공고할 수 있어요. 특별 공고, 그죠? 허가구역을 지정한 자가 기준 면적에서 10% 이상 300% 이하로 특별 공고하는 경우가 한 번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거 한번 딱 나올 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10%라고 특별 공고 되었다 하게 되면 10% 지정 공고한 자가 특별히 요 기준에다가 10% 초과할 때부터 토직을 허가받으라 했다면 주거 지역은 얼마가 된다? 6이 되는 거예요. 6, 그죠? 오케이. 6제곱미터 초과 시에 허가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00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면 6, 3, 18, 180제곱미터 주거 지역에서 초과됐을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한번 나올 때가 됐다는 거. 이건 기본이고 기본에다가 특별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23번 갈게요. 23번 문제. 정보 체계 관리 대상 정보 명시된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런 문제들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난이도 조절용으로 그냥 내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 개념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 했잖아요. 그럼 중개법 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공인 중개법은 빠지는 거예요. 등록에 관한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다? 등록관청 C군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단 빼야 돼. 그 다음에 정보 나오면 다 누가 관리한다?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에요. 우리 중개사, 우리 과목에서는 정보 나오면 다 국장이 국가 차원에서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더라. 정보국장, 구축 운영 나오면 국장, 신고법상의
신고 관련 정보, 거민 정보, 토지거래 허가 정보, 국가 차원의 정보를 다 관리합니다. 국장, 정답은 3번이구나. 자, 디귿은 등록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다? C군 구청장, 등록관청이 가지고 있더라.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4번으로 갑니다. 외국인 특례 시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기본 개념이 어떤 거였나요? 외국인 나카무라가 한국의 부동산의 어떤 권리, 오로지 소유권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규제를 받아라. 그 얘기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규제합니까? 원칙적으로 신고하시라. 신고하고요.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라.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생태위반 보존지역, 천년기념물 보호구역. 그래서 군대 문화, 군사 문화는 천연적으로 야생적이다. 요 지역이 아니면 다 신고로 가는데 신고사항 3가지가 있지요. 계약으로 취득했다. 나카무라.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신고하시죠. 신구청에다가. 계약 외원이다. 몇 개월 내에 소유권 취득하고 6개월 내에 신고하고. 국적 변경. 한국인으로서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가 국적이 외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합니다.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그렇죠?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자, 요 계약 중에서 매매 계약일 때는 실거래가식으로 가야 돼요. 30일짜리 부동산 거래식으로 가고 매매 계약 이외의 계약일 때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다 있죠. 자, 1번 지문. 생태경관 보존지역은 허가구역이에요. 허가구역이니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는데 허가 없이 계약을 했다면 무효되죠. 무효가 되고 깜빵 갑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외국인의 허가 위반 둘둘치킨 2년 2천으로 처벌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유효다. X. 계약은 무효가 되고 둘둘 깜빵 가더라 하는 거. 자, 2번. 외국인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외의 원인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몇 개월 내에 신고한다? 6개월. 소유권 취득하고, 그렇죠?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취득했다라고 신고하는데 허가 받는다. X. 자, 3번. 요 허가구역,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더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하고 요 외국인 전용 허가 2개가 중복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택 1, 둘 중에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3번 보실게요. 외국인이 취득하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 문화,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이기도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무슨 허가 받는다? 둘 중에 하나 받는다. 오케이. 토지거래 허가와 취득 허가를 모두 받아야 된다. X. 둘 중에 하나 받으면 됩니다. 택 1. 자, 4번. 자, 4번에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유성준이가 스티브가 됐어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이 소유하는 형태가 돼요. 신고하셔야 돼요. 그죠? 허가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시군구청에다가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받는다. 웬 말이냐? X. 자, 정답 5번이죠. 정답은 5번에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말로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 신청해야 돼요. 그죠? 그럼 허가는 며칠에 나온다? 15일. 그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됩니다. 정답은 5번 되겠고. 자,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되는데 단 예외가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며칠 내에 허가가 된다. 30일. 자,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서 한 번은 또 허가 불허가 처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나 예외적으로
30 플러스 30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된다. 요거 하나 예외가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하면 전부 다 며칠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된다. 15일. 정답은 5번. 자, 그다음 25번 갑니다. 이행강제금. 토지거래 허가. 이행강제금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옵니다. 이거요. 이행강제금.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허가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사용할 의무가 있죠. 이용할 의무. 안 쓴다 그러면 써라. 이행명령. 3개월 내에 쓰라 그래요. 그래도 안 써. 그럼 이행강제금을 때리잖아요. 이행강제금 몇 프로 범위에서 때린다? 10% 토지값이 10% 범위에서 때리는데 부과 기준이 있죠. 안 쓰고 그대로 완전 빵치했다. 1빵. 그때는 부과 기준 몇 프로 때린다? 10%를 때려요. 10%. 100분의 10. 자, 만약에 자기가 허가받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고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임대 쳤어요. 임대 7%, 무단 변경했어요. 변경 5% 이런 식으로 기타 7% 부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때리게 됩니다. 오케이. 자, 박스 보실게요. 자, 시장, 군수구청장. 네, 그죠.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자가 허가받은 대로 쓰지 않고 그대로 빵치했다. 빵치했다. 자기야, 그럼 2년을 써야 되는데 안 썼어. 빵치했다. 자, 그러면 토지를 쓰라 그래요. 몇 개월 이내에 써라. 3개월. 기억에 3개월 이내에 써라. 문서로서 이행 명령을 때립니다. 자, 그래도 안 써. 그래도 안 써.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때릴 텐데 10% 범위 내에서 때려요. 근데 빵치했잖아요. 빵치니까 몇 프로? 10%. 자, 정답은 2번 정답. 요거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이니까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26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틀린 것을 찾으세요. 틀린 것을 찾아라. 자, 틀린 걸 찾아라. 자, 1번 지문. 시군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예요.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 땅이 공익사업용 토지다. 자, 또 하나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이용 사용하지 않는 땅이다. 공허한 땅이다. 그러면 국가 등이 먼저 살래요. 둘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국가가 먼저 살래 픽업할래요. 선매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어떤 땅을요?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허가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는 땅. 자, 2번. 국장 또는 시도의사 허가구역을 딱 지정을 했는데 이제 투기를 안 하나 봅니다. 그래서 허가 지정 목적이 해제가 됐나 봐요. 지정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되나 봅니다. 투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규제를 풀어야죠.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받았다 열받잖아요. 몇 달 내에 포인트 한 달 1개월 내에 짝대기 제일 긴 거 들고 와서 야 구청장 나와 네가 왜 불허가 했냐 하고 뭐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고 또 뭐도 할 수 있다. 매수 청구. 그럼 네가 살아 이 자식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죠. 허가구역을 지정한 자가 대국민 공고를 하면 그 공고를 본 국민들은 며칠 후부터 허가받아요. 5글자. 5일 후부터 공고한 날로부터 공고 본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일 후부터 효력 발생 허가 받아요. 자, 다음 날부터 X죠. 그래서 4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요. 한 번은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에 허가해 주세요. 제발 우리 둘이 허가받고 매매하기로 했어요. 허가해 주세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죠. 허가 신청서.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자, 토지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한 세트입니다.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 안에 직업 방식 이용 계획 다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제출하는데 금액 토지가 얼마 이상일 때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갑니까? 한 번은 물어볼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 이상일 때 금액 상관없어요. 토지를 허가 신청할 때는 모든 토지 금액 상관없습니다. 수도권 광역 세종시 1억 이상일 때만 자금조달 계획서 본다. 여기는 틀려요. 그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 들어가는 거고 이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허가 신청할 때 뭐가 다 붙는다? 자금 조달에 의해서 다 붙어요. 그래서 5번, 맞는 말이고 5번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쉬운 거예요. 4번은 시험에 늘상 나온 거예요. 그죠? 이런 뭐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 허가받아요. 며칠 후부터? 5일 후부터 허가받아요. 오케이. 자, 27번 갈게요. 27번 문제. 서비스 문제.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신고법에서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 신고하세요. 예외지로 허가받으세요. 외국인이 누구냐? 한국 국적이 없는 자. 외국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이나 다 외국인. 그렇죠? 한국 국적에서는 다 외국인. 또 한국법에 따라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 이상이 구성원의 반수 이상, 임원의 반수 이상, 자본금의 반액 이상, 의결권의 반수 이상. 뭐라도 반 이상이 한국 국적이 아니어도 실제 외국인이 들어가죠. 국제이고 당연히 외국인이죠. 외국적 당연히, 국제연합 당연히 외국인이죠. 다 외국인이에요. 박스는 정답 5번. 서비스 문제. 자, 28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농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예요. 그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요? 농지증을 받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허가. 요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 농업일인지 다 증명이 돼야지 허가가 나오거든요. 오케이 발이 허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농업인 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가지고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수요자가 맞다, 실제 농업인이 맞다 확인이 됐을 때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허가가 나왔으니까 뭐는 또 받을 필요 없다. 농업인인지 증명을 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용 허가를 받은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전용 허가가 아니라 농지증이 면제가 됩니다. 농지증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 자, 두 번째. 국세 체납 처분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받으라 그 규정이 적용된다. X.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설정 이전에 관한 유상의 계약 및 예약, 법률행위, 계약 및 예약하기 전에 허가받아라 그 얘기인데 이는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허가받아라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하고 또 잘 나오는 거 법원 경매예요. 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 경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의무기간 지난 후에는 강제금 때리지 않습니다. 의무기간 중에 사용해야 될 기간. 자기야, 자기의 주거용 주택 2년을 써야 돼. 안 쓰자네. 써라. 이행명령. 그래도 안 쓰죠. 그때 이행 강제금 때리는 거예요.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강제금 때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하는 의무, 사용 의무, 허가를 해줬다. 써라.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 몇 년을 써야 된다. 2년을 써야 돼. 실거주 2년을 해야 돼요. 그죠? 사망했다. 2년의 사용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됩니다. 그래서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요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요거 하나 맞네요. 그죠? 맨 끝부분에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29번 갈게요. 부동산 실명법. 자,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그렇세요. 실명법. 어떤 내용이냐? 머릿속에 쫙 그려지십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기타 물권 등기할 때 실권리자, 실명으로 등기하라. 오케이. 자, 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네 가지. 양가구신. 양가집은 다 구신 집안이다. 그죠? 양가구신. 오케이. 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 그 다음 신탁 등기. 요 네 가지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실명 만들 때에
양가고시 네 가지는 국민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하세요. 이것은 실명법에서 처벌하고 금지하지 않습니다. 실명법 적용시키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세요. 자, 이제 그 얘기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양가고시 네 가지는 그대로 유효하다. 자, 그 다음에 특례. 배종종, 배우자, 법률은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는 명의신탁은 맞지만 처벌하지는 않는다. 특별 예외, 특례에 따라서 요거는 예외적으로 탈세 등의 목적이 없는 한은 유효하다. 기본적인 적용 범위. 오케이. 여기는 적용되지 않고 요거는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해 준다는 거. 배종종. 자, 그렇습니다. 요 세 가지. 자, 배종종 세 가지. 유효.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닌 한 유효. 요것도 처벌 금지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대로 유효. 자, 그 다음에 뭐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그 다음에 3자 간의 계약 명의신탁, 그 다음에 기본형 2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이런 것들, 기본 구조들. 자, 1번 볼게요. 기억에. 부동산의 위치와 경계를 특정해서 요겁니다. 구분소유제 공유등기. 둘 사이에서는 한 필지 땅을 둘이서는 공유를 합니다. 11번지 한 필지 땅을 공유하는데 어떻게 공유하냐? 둘 사이에서는 구분 소유합니다. 요거는 내 거고 요거는 너 거다. 오케이. 둘이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둘이서 한 필지를 사면 그죠? 한 필지 구분 소유한다면 필지를 나누어서 두 필지로 각각 등기하면 되잖아요. 두 필지로 각각 등기하면 되는데 필지 나누니까 돈도 들고 그다음에 구분해서 또 각각 등기하니까 등기비도 또 더블로 들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한 필지를 사가지고 무슨 등기를 했다? 공유 등기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대내적으로는 구분 소유인데 대외적으로는 공유 등기했으니까 대내적으로는 둘 사이는 단독 소유가 되는데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가 돼요. 근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공유가 됩니다. 이거 처벌하느냐? 처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처벌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무효 아니라 그대로 뭐가 된다? 유효하다. 자, 니은에 배우자 명의, 배종종, 법률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했다.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닌 한은 그 등기 뭐다? 유효. 특별 예외에 따라서 유효하다는 거. 니은 오. 자, 디귿에 명의 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 간의 등기명의신탁이다.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자, 갑이 병에 토지를 할게요. 그냥 건물을 할까? 똑같아요. 자, 병에 건물을 삽니다. 자기가 돈 주고 샀는데 10억 주고 샀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받으면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안 받죠. 등기 안 받고 친구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약정 등기 명의를 네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등기 좀 받아놓으면 안 될까? 오케이. 자, 둘이서 약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갑은 명의 신탁자가 되겠고 을은 부탁받고 이름을 빌려주니까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소유자이면서 매매에 대한 매도인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것이 3자 간의 등기를만 빌려주는 등기명의신탁. 자기가 계약을 하고 등기만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받아놓은 거예요. 3자 간의 등기 이름 빌리는 등기명의신탁. 산무효 원칙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산무효 원칙 영산분께서 세 개 다 무효라 그랬어요. 둘이 했던 약정 무효. 그 다음에 수탁자 등기도 무효. 물건 변동 무효. 1, 2, 3 다 무효. 물건 변동이 무효가 돼요.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은 변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얘가 소유자 되는 겁니다. 매도인인 거죠. 자, 요 상태에서 신탁자는 요 등기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돈 주고 산 것은 불법이 없어. 친구 이름으로 등기 받으면 요게 불법이니까 매매 계약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죠? 유효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요 등기를 넘겨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등기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 친구한테, 수탁자한테. 무효 등기를 뭐 한다? 말소 지어야 되잖아요. 무효 등기 말소 지워서 회복시킨 다음에 요거 유효하니까 넘겨달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거 말소하려면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청구로서 말소 청구하는데 얘는 소유자가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 한다? 대위 행사해서 말소 청구해서 지워서 회복한 다음에 이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 자, 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3자 간의 등기신탁이 무효일 때 약정 무효죠. 자, 명의 신탁자는 매도를 뭐해서? 대위에서 수탁자 등기 지워라 말소를 대위에서 청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D가 자, 그러면 29번은 옳은 걸 찾아라. 정답은 4번 니은하고 D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면법 시험에서 한 문제가 해마다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법 시간에 공부 잘 해두신 거 항상 요거 정확하게 반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30번 문제. 경매 대리와 관련된 매수정 대리입니다. 매수정 대리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오죠. 한 문제.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하면 모든 저당권 소멸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죠? 자, 말소 기준 권리 잡아야 되죠. 경매에서 권리 분석, 말소 기준 권리 잡아서 요 기준보다 선순위는 살아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고 요 기준보다 후순위는 경매에서 그대로 소멸되니까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도 항상 소멸이 되더라.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죠? 저당, 건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또 하나가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기준 권리가 여러 개가 있다. 한 부동산에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최선순위, 그 중에서는 최선순위 권리가 최종 기준을 해야 되고, 최종 기준 잡아서 기준 포함해서 밑에 건 다 지워지죠. 지우고 그보다 선순위 것만 살아서 낙찰자가 인수하더라. 이것이 원칙. 다만 선순위의 전세권이 배당을 요구하게 되면 배당받고 이사 가니까 그때는 소멸되더라. 기준보다 후순위다 하더라도 경매 등기보다만 선순위면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더라. 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지문.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든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든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는 최선순위가 최종적인 기준권리가 돼요. 그래서 얘 포함해서 밑에 건 다 뭐가 된다? 소멸된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선순위 포함한 모든 저당권은 기준권리니까 항상 소멸되겠죠? 항상 저당권은 기준권리니까 항상 소멸돼요.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 신청했던 저당권 다 소멸.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 신청했던 선순위 저당이 최종 기준이 되니까 다 포함해서 다 소멸. 오케이. 그래서 기준권리 항상 소멸. 나이스. 그래서 저당 항상 소멸. 건저당도 항상 소멸. 압류, 가압류 항상 소멸. 담보가 등기 경매 항상 소멸. 경매 등기도 경매되면 무조건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얘보다 후순위 다 소멸. 원칙적으로 소멸.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입니다. 자, 얘가 저당, 압류, 가압류. 얘가 뭐가 된다? 말소 기준권리 되는 게 있죠. 저당, 압류, 가압류가 저당, 압류, 가압류, 말소 기준권리. 자, 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기준보다 약하다, 후순위다 그 말이에요. 그죠? 후순위의 전세권, 임차권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멸된다. 오케이. 맞는 말. 자, 3번 유치권. 경매로 매수한 자에게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죠? 경매 등기보다만 선순위면 다른 기준보다 후순위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만난 낙찰자가 인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자, 유치권이 뭐예요? 유치권은 공사대금 유치권이다. 그럼 공사대금 다 받을 때까지 계속 건물을 유치하고 인도하고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권이죠. 그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돈 먼저 달라 이건 없어요. 자, 그리고 공사대금 유치권이다 했을 때 채무자는 누가 채무자가 되는 겁니까? 누가 공사 시킨 사람, 그러니까 건물주인. 예, 그렇죠? 건물주라고 할게요. 그냥 건물주인이라고 할까요? 그냥. 자, 건물주인이 공사 시켜서 얘가 채무자지요. 낙찰받은 자, 낙찰자는 채무자도 아니야. 그러면 이 유치권이 낙찰자에게 공사대금 채무자도 아닌데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다만 유치권 행사에서 버티는 거지. 얘가 줄 때까지 버티는 것이지 얘한테 돈 달라 할 수는 없어요. 얘 채무자가 아니니까.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다? 공사시킨 건물 주인한테 달라 할 수 있죠. 채무자한테. 근데 낙찰자에게 돈 달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오케이. 뭐만 할 수 있다?
유치, 인도를 거절만 할 수 있는 거죠. 인도를 거절만 할 수 있다는 거. 얘는 얘한테 대항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돈 달라 할 수는 없다는 거. 자, 됐죠? 4번에 최선순위 전세권이라 했으니까 말소 기준보다 더 선순위한 얘기죠. 가만 놔도 뭐가 된다? 인수되는 것인데 경매 넘어가는 집에 살기 싫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뭐 한다? 배당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낙찰자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전세금을 법원에 가서 배당을 요구해서 전세금 달라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 배당해 줄 때 같이 배당을 받아버려. 돈 받고 이사 나가버려. 그럼 뭐가 된다? 이사 나갔으니까 소멸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가 무엇을 요구합니다? 배당을 요구합니다. 전세가 배당을 요구하면 돈 받고 이사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소멸되는데 요거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냥 하나 외워온다 그 말이에요. 전세 빼서 전세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전세 빼소 방 빼소고만 전세 빼소 맞고요. 매수인 낙찰자 돈 다 냈을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X가 되겠어요. 자, 31번 갑니다.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자, 31번 갈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소형 상가만 보호됩니다. 소상가임대차 보호법 서울에서 얼마야? 9억 이하의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의 소형 상가만 보호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옳은 것을 못 들었어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환산보증금을 초과합니다. 9억을 초과한다. 9억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는 소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임차인 보호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다만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이게 잘 나오죠? 외워주신 거. 대권계 세표패. 대권, 예외적으로 대권, 대통령 선거할 때 대권계에서는 몇 표가 중요하다. 세 표가 중요하다. 세 표 차이로 패. 떨어진 홍준표가 그렇죠. 벌써 세월이 흘렀네. 하여튼 예전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쨌든 대권 세계에서는 몇 표가 중요하다? 세 표가 중요하다. 대권 세계에서는 세 표가 중요하다. 세 표 차이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요것은 9억을 초과하는 대형 고가 상가이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시켜서 보호가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대항력 인정해줘요. 권리금 9억 초과에도 인정해 줍니다. 계약 갱신요구권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3기 연체됐을 때에만 일방 해지 당할 수 있어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장제도 적용됩니다. 자, 폐업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죠. 코로나 전염병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명이 떨어져 가지고 석 달은 장사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폐업할 수 있는 거. 그랬을 때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9억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보호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기억으로 다시 갈게요. 보증금 초과는 임대차일 때 권리금 규정 9억 초과 대형 고가상가도 예외적으로 대권계 세표패는 보호되니까 권리금 보호가 되는 겁니다. 오, 자, 니은이 이익이 연체됐을 때 일방 해지할 수 있다.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아니잖아. 상가는 무조건 몇 기다. 3기. 주택임대차 주임법은 2기. 상가는 무조건 3기. 자, 그래서 니은은 나가리. 자, 디귿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 체결한 전차인. 동의받은 포인트가 동의입니다. 임대인 상가 주인 동의받고 전대차가 되면 요 전차인도 보호가 되면서 임대인에 대항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요 전차인도 무엇은 9억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무엇은 인정된다. 계약 갱신 요건 인정되고 얘는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모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요 9억 초과해도 그렇고 9억 초과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뭐 할 수 있다? 대위에서 행사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오케이 바리. 옳은 거 기억하고 디귿. 정답은 3번 정답. 자, 밑에 32번 갑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을 찾아라. 쉬워요. 자, 1번. 그렇죠? 주된 용도가 주거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부 용도가 주거 외다 하더라도 보호가 됩니다. 존속기간 2년. 갱신도
2년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자, 그럼 판례니까 하나 그냥 바로 접수합니다.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경매 등기된 후, 경매 등기가 되면 법원에서 경매 신청 받아서 경매하겠다 등기한 거야. 경매 등기되면 법원에서 뺏어버렸다. 압류혈이 생깁니다. 압류혈이 발생한 후에 것은 뭐라도 보호되지가 않아. 경매 등기 후, 압류된 후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요 물건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경매 등기 후에 것은 뭐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매 등기 되기 전, 즉 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뭐라 된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보증금이 소액일 때 뭐가 인정된다.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경매 등기 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경매 등기 된 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소액 보증금 일정에 대해서 선순위보다도 더 먼저 우선 변제해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갖추지 않았다. 그러면 경매 등기 전에 갖추지 않았다면 그죠? 후에 갖췄다 하더라도 최우선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인정된다. 3번 X. 자, 4번 지문. 지휘승계 임차인이 대항력 갖고 있잖아요. 나가라. 못 나간다. 네가 가라 하와이. 자, 그것을 매수 샀단 말이에요. 양수인. 쟤한테 나가라 할 수 없잖아. 예,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다? 얘는 그대로 승계해줘야 된다는 거. 자, 5번. 등기 명령 집행. 요거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죠? 그래서 그냥 이사 가면 안 되니까 지방 법원 가서 판사님 등기하라고 명령 좀 때려주세요. 등기소에다 명령 때립니다. 판사가. 그래서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서 임차권이 등기가 돼요. 그럼 등기의 효력으로서 물건화가 돼 있죠. 그죠? 등기의 효력으로서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 소액일 때 최우선 변제가 있었다면 전부 다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대로 뭐가 된다? 이사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요. 자, 이후에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기존 것은 상실하지 않는다. 5번 맞는 말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X. 자, 결론. 자, 결론.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경매 등기가 되었어. 압류율이 발생한 후에 것은 뭐라도 보호되지가 않는다는 거. 오케이. 나이스.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32번 가실게요. 32번. 했고 33번입니다. 33번 오른쪽 페이지 33번. 자,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확인설명서 1번 양식 주거용일 때 기재하지 않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1번 양식에서 주택임대차일 때 임차인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거. 또 성격상 임차인과 관계없는 거.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 취득조세는 임대차일 때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취득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꽁으로 시작한 거, 꽁꽁꽁, 꽁꽁꽁꽁, 공시가 공시가격. 기재를 뭐 할 수 있다? 임대차 물건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자, 또 하나 기억나시기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기재 확인설명서에 용도지역지구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기재 극한을 임대차 할 때 뭐 할 수 있다?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임대차 할 때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 기억하고 니은 되겠어요. 그죠? 이거는 임대차다 하더라도 세입자도 남양집이냐 궁금하지요? 다가구주택 선순위 임차인이 있느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설명도 하고 설명서 기재도 하고 임차인은 취득세를 안 내니까 취득세 궁금해하지 않아. 임차인은 공시가 궁금해하지 않아. 용도지 궁금하지 않아요.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그런 건 궁금해도 그죠? 이런 것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 정답. 기본입니다. 기본 하셔야 되죠. 기본 좀 하시고. 자, 34번 갑니다. 전속중개계약.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전속중개계약은요. 전속중개계약일 때는 전속중개계약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법에 정해진 강제양식이 있어요. 그걸 작성해야 돼요. 교부합니다. 서명 또는 날이 하고 교부합니다. 몇 년 보관한다?
3년 보관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전속일 때 우리 전속업자가 해야 될 일, 시험 100% 나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정보를 공개합니다.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통지합니다. 지체 없이. 다음에 업무 처리 상황도 보고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상황 보고도 합니다. 자, 그렇죠. 의뢰인도요. 의뢰인도 전속 유효기한 중에 다른 부동산 의뢰에서 거래가 되면 100% 위약금 물어야 되고, 전속 개공 소개로 알았는데 전속 개공을 배제하고 직거래해도 100% 위약금 물어야 되고, 스발상 혼자 어디 가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했을 때는 약정했던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전속업자가 소요 지출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죠. 전속원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유효기한은 원칙은 3개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4개월로 약정했다. 이 특약 사항이죠. 유효하다. 오케이. 자, 2번 3년 보관. 오케이. 자, 3번에 확인 설명할 때에 의뢰인은 개공에게 잘 협조해야 된다라고 이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그렇게 나옵니다. 물건 보여주러 갈 때 집주인아, 물건 잘 보여줘라. 협조해라. 오늘 바빠야 안 돼요. 내일 오세요. 내일 또 모레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건도 잘 보여주고 개공이가 중개할 때 협조도 해라. 자, 그 다음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번 5번 지문. 유효기간 원칙 3개월이죠. 원칙은 3개월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 혼자 어디서 팔아먹었죠. 자, 그랬을 때는 보수 전액 100%가 아니고요. 약정 보수의 몇 프로? 50%를 아닙니다. 50% 범위 내에서 무엇을? 비용. 전수업자가 소유한 비용. 요 비용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X 되겠어요. 꼭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35번 갈게요. 매신청 대리 등록을 하였다. 어른을 못 들었어요. 자, 우리 대리업자 등록을 했어요. 경매 대리업자로 우리 중개업자가 경매 대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거 중개대상물이 경매장 나왔을 때 경매 대리대상물이 됩니다. 공장광업재단 중개대상물이죠. 경매장 나오면 경매 대리대상물이 됩니다. 대리할 수가 있다. 자, 니은에 중개업을 하면서 경매 대리업도 할 수 있는데 중개업을 못하는 순간 경매 대리업도 못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등록이 취소가 되면 요것도 따라서 절등시 절대적으로 등록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자, 니은 중개업 등록이 취되면 대리업도 등록이 취되는데, 자, 요거 지우기가 있나? 요거 지우기가 있네. 자, 무엇을 순간적으로 못 봤습니까? 시도의사를 못 봤네. 시도의사가 아니요. 요거 경매 대리업 등록 어디 가서 합니다? 지방법원. 그렇죠. 그래서 지방법원에다가 지방법원장에다 등록하니까 등록 취소도 등록을 취소하는 누가 하느냐? 지방법원장이 등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맞는 내용인데 취소권자를 장난을 쳤네 여기다가. 그죠? 저도 쏟겠다. 저도. 까딱하면 쏟겠네. 시도의사가 아니라 지방법원장. 자, 그 다음 디귿에 중개업을요 자진 폐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개업을 하면서 경매 대리업도 할 수 있는데 중개업을 자진 폐업을 하면 경매 대리업도 못해요. 등록 취소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불법으로 취소 당한 게 아니라 자진해서 폐업했잖아요. 자진 폐업. 자진 폐업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스스로 중개업을 폐업했다. 따라서 경매 대리업도 등록이 취소되고 장부 정리가 되었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결격 사유 아니에요. 취소됐으니까 3년간 결격 아니냐? 결격 아니라니까요. 결격 아니에요. 중개업 다시 등록합니다. 일하겠다. 경매 대리업 바로 등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리업 등록할 수 없다. X. 3년 지나지 않았더라도 대리업 바로 등록되는 거예요. 그죠? 왜? 잘못해서 등록 취된 게 아니라 자진 폐업한 거든. 자진 폐업은 결격이 아니다 하는 거. 오케이. 자, 이거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 그냥 외우셔도 돼요. 자진 폐업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진 폐업은 결격이 아니다. 자진 폐업은 결격이 아니다.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장부 정리됐다 하더라도 3년의 결격기한이 정되지 않는다. 자진 폐업은 나쁜 짓이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결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중개업 등록하면 대리업 등록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할 수 없다 하면 틀렸지. 디귿 X.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1번의 기억. 기억 하나가 맞춤. 자, 다음에 넥스트 페이지 36번입니다. 개공이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법. 최근에 자꾸 민사특별법인데 이게 자꾸 우리 쪽이 자꾸 출제가 돼요. 그죠? 집합건물법. 옳은 걸 찾아라. 민법 실력으로 푸시면 됩니다. 별건 아니고.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소유, 전유 부분이 있죠. 그죠? 아파트. 또 뭐 상가, 아파트나 상가. 그냥 아파트 합시다. 그냥 아파트 301호. 우리 집 301호 여기 있습니다. 전유 부분을 하죠. 전유 부분 301호를 사면 뭐도 따라온다. 당연히 복도 다 따라오지. 예, 복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다음 밑에 대지권, 토지 사용권, 대지권 다 따라오죠. 자, 그래서 전유 부분을 사면 공용 부분,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등기된 대지권 이거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성. 전유 부분이 가면 초본 일체성. 얘가 가면 얘도 따라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소유에 관해서. 자, 그다음 관리단이 있어요. 집 주인들로 이루어진 관리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관리인이 있죠. 아파트 관리인. 관리는 굳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체 관리할 수도 있고, 위탁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을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요. 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집주인으로 구성됩니다. 집주인. 관리인은 집주인일 필요가 없고, 자, 근데 관리비가 또 이제 민법에서 잘 나오죠. 관리비. 공용관리비, 복도 전기세 같은 공용관리비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죠. 낙찰자에게 또 인수되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상식으로 때려 맞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많이 사시고 하니까 상식으로 때려 맞추면 거의 다 맞아요. 자, 1번 지금 봅니다.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 101동. 건물에 설치 보존의 하자. 허물에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을 입혔다. 그러니까 101동 여기에 간판이 붙었는데 간판이 떨어졌나?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길지는 사람 머리를 때렸나 봅니다. 머리가 깨져버렸어. 누가 책임지냐? 다 같이 책임져, 다 같이. 그죠? 다 같이. 자, 그래서 다른 자에게 손을 입힌 경우 그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용 하자라고 봐야지 추정을 해줘야 다 공동 책임지는 것이지. 그죠? 간판이 붙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요쪽 라인만 책임져라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선 공용의 존재를 추정한다. 맞죠? 한동 건물 소유자들이 다 공동 책임지는 것이지 이쪽 라인만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겠지. 자, 그다음 2번.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 301호에 누수가 생겼네. 그럼 옆집 들어가 봐야 되잖아. 옆집 들어가서 또 우집도 가봐야 되고. 다른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 옆집 위치 다 가봐야 되잖아. 사용할 수가 있지. 있다. 그래서 누수의 원인을 밝혀가지고 또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보통 윗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할 수 없다 하면 X. 자, 3번. 공유 부분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에 대해서 가진 채권, 공동 그냥 엘리베이터, 공동 전기료 합시다. 그냥 편의상 공동 전기료. 요 집 산 사람은 인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돈 내라. 특별 승계인에게 전 주인이 공동 전기세 안 냈다. 네가 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다 하면 X. 낙찰자에게도 공동 전기료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4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한 한동 건물이 있을 때. 자, 이거 별거 아니고요. 한동 건물. 자, 별거 아닙니다. 한동 건물 밑에 깔린 대지 있죠. 요 밑에 깔린 대지. 요거요. 분할하면 된다네다. 안 되지. 별거 아니고. 요 건물이 딱 깔고 하면 요 밑에 깔린 땅을 분할하면 이거 어떡하냐. 권리관계 너무너무 복잡이죠. 이걸 쪼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요 공동사용에 필요가 없는 대지 부분 있죠. 요것은 잘라서 팔 수도 있어요. 전체가 합의가 되면. 그래서 공정정서나 규약으로서 요걸 분할해서 팔자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는 그 밑에 깔린 땅은 분할이 안 돼요.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다. X.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다. 자, 5번 질문.
공용 부분에 공유야 지분. 복도 지분이 있어.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전유가 가면 복도 다 따라가. 그죠? 그다음에 규약상의 노인정 지분이 있다. 다 따라가.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X 처분에 따른다. 처분의 일체성 때문에. 처분의 일체성 때문에 전유부분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5번도 X가 되겠죠. 자, 옳은 거 정답은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말이. 별거 없다 하는 거. 37번 갈게요. 37번에 일반 중개약서. 자, 임차. 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권리를 취득하려 합니다. 임차권 취득하려 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할 때 기재사항.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을 물어봤습니다. 별거 아니고 일반과 전속은 권리 의무 관계만 다르고 그렇죠? 3번의 유효기간, 4번의 복비, 5번의 손해배상, 6번의 기타 약정, 서명 또는 날인, 이전용, 취득용 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이전용 파는 쪽, 매매할 때 파는 쪽, 임대할 때 임대인 쪽. 그다음에 취득용, 임대차 할 때 임차인. 자, 좋은 거 알아봐 주세요. 어떤 말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희망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좋은 거 알아봐 주세요. 희망 물건의 종까지죠. 종류, 가격, 지역, 조건 네 가지입니다. 지역, 조건. 그래서 좋은 아파트 알아봐 주세요. 좋은 가격에 전철 역세권에 있는 특별히 초등학교 가까운 거 이렇게 알아봐 주세요. 이것을 취득용에다가 기재하는 거예요. 그죠? 이전용은 파는 쪽이니까 물건에 표시가 들어가죠. 뭐 현대아파트 매입동 101호고요. 저당 잡혔고요. 은행 융자금 있고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 취득용. 딱 보니까 4번 희망지역 나옵니다. 정답은 4번. 좋은 지역의 아파트 세웠게 해주세요. 희망이란 말이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요거는 이전용, 임대용. 정답은 4번. 간단하지요? 희망이란 말 들어간다는 거. 취득용일 때는 좋은 거 알아봐달라. 희망. 오케이. 됐습니다. 38번 갑니다. 38번 문제. A씨의 사무실 둔 개공갑은 B씨의 소지하는 을소유 오피스텔. 복비 얘기네, 복비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렇죠? 주거용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뭐 있을 다 갖춘 그건 주거용이죠 뭐. 그렇죠? 살다가 죽이 자, 주거용 오피스텔 특수물건. 면적을 꼭 보셔야 돼. 면적이 얼마다? 85제곱미터 이하이 돼요. 85제곱미터 이하면 특수물건입니다. 매매는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복비 0.5%까지 받을 수 있고, 임대차는 복비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 0.4%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기억에. 실비는 별도입니다. 복비와 별도로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실비는 그 사무소 계약서는 그 사무소 쪽에 따라 받습니다. 사무소 지금 어디 있어요? A씨에 있네, 그죠? 그래서 A씨가 속한 시도 쪽에 따라서 실비 받습니다. 맞아요. 이진한테 받는 게 확인 실비, 취득에게 받는 게 예치 실비, 시도 조례.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보수 상한요율은 1000분의 5, 0.5%다. OX. 매매 특수물건 매매니까 0.5%가 상한요율이 됩니다. 맞아요. 자, 디귿에 각각 복비는 받을 수 있다. 당근 빠따.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주택 중개 보수 실비는 아니죠. 주택이 아니고 특수물건이라니까. 특수물건. 주거용 오피스텔 특수물건. 주택에 따라서 그 동네 쫄에 따라서 복비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특수물건으로서 국토부 0입니다. 전국토가 다 똑같아. 그렇죠? 매매는 몇 프로? 0.5, 임대 0.4% 이렇게. 그 동네 쫄에 따라서 받는다면 주택 복비를 받나 틀려요.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4번. 4번에 가나다 되겠어요. 자, 39번 갑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 방법. 틀린 것을 찾아라. 시험 늘상 나오는 겁니다. 한 문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실거래가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 방법. 외국인이다. 국적적이 된다. 그렇죠? 또 뭐도 적는다. 그렇습니다. 매수, 용도하고 국적은 반드시 적어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면적. 시험에 지겹도록 나옵니다. 면적. 실제 거래된 면적을 적는데, 집전, 집합 건물, 아파트 같으면 전용 면적 적으면 되죠. 그죠? 301호 전용 면적 적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종례란 말은 재건축, 재개발되기
이전에 낡은 부동산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종전의 말은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매매 됐을 때만 적한을 기재한다는 거. 오케이? 자, 4번. 조건 기한은 신고사항 맞나요? 맞죠? 인고 부부 실제 없죠? 있으면 적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사항이니까요. 조건 시험 잘 나옵니다. 오케이, 바리. 자, 그 다음에 공급계약 첫 분양받는 분양가 신고할 때 부가치세 10%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그죠? 첫 분양받은 분양가, 그다음에 분양받은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전매합니다. 자, 이럴 때는 부가가치세 어떻게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하고 콧말 현존하는 토지 건물 다 커서 팔아먹어요. 얼마 태어났느냐, 어릴 때 얼마에 팔았느냐 아니라 다 커서 현존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매가 됩니다. 이때 실거래가 신고할 때 부가치세 포함이다 제외다. 그때는 제외 엄마 빼고 순수 가격으로 신고하고 어릴 때는 엄마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하죠. 여기에서 제외된다면 틀리죠. 5번 X. 오케이. 그래서 부가세 포함이냐 제외냐 시험 자꾸 나오죠. 기본 중에서도 기본. 자, 마지막 40번 갑니다. 분묘기지권 민법 내용이네요. 분묘기지권 옳은 것을 찾으세요. 30년 인정된다. 장사법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지상권 존속기한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관습법상 판례에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묘를 계속 둘 수 있잖아요. 그죠? 기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빈 땅까지 남의 땅을 쓸 수 있는데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세상 끝날까지 계속 씁니다. 계속 존속됩니다. 그죠? 그래서 30년 제한받는다. X. 자, 이번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는 무조건 분묘기지권은 땅 주인의 승낙이 없을 지에 따르더라도 20년 지나죠. 20년이 지나면 시효 취득을 해서 남의 땅이다 하더라도 계속 묘를 둘 수 있다는 것. 자, 이번 지문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묘가 들어갔으니까 장사법이 아니라 무조건마다 분묘 기지권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이니까 시효 취득 인정이 되는 겁니다. 되지 않는다. X. 자, 3번.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하고 묘를 옮긴다. 특약도시 땅만 처분했어. 묘를 보고 땅만 산 사람 나중에 묘를 철거할 수가 없어. 그죠? 이거 처분형으로서 묘주인에게는 기존의 묘주인에게 뭐가 인정된다?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지료지보 의무가 있다. 맞지요? 언제부터? 성립했을 때부터. 그래서 지료지보 의무가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시험에 계속 나오는데 포인트 언제부터? 요거는 성립했을 때부터. 청구시가 아니라 이거는 성립했을 때부터 지료지보 의무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분묘기지권인데 지료지보 의무가 없다. 그냥 틀려요. 지료지보 의무가 있는데 시효 취득했을 때는 20년이 넘었죠. 그러면 20년 동안에 토지 사용료 다 달라면 죽어버리잖아요. 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구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성립시부터, 처분형은 성립시부터, 시효형은 청구시부터. 자, 5번 지문. 일시 멸실은 멸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된 다음에 이것도 틀려요. 자, 정답은 몇 번이더라? 3번이 정답이더라. 여기까지. 자, 40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3회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쉬었다가 32회로 갈게요. 안녕!